안녕하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는 22년 사업 추진 방향, 주요 지침 변경 사항, 향후 추진 일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21년 80만 1천 개에서 22년 84만 4천 개로 사업량이 확대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업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방향은 선발 기준 개선, 신규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선발 기준 개선 측면에서 사회 서비스형 선발 기준 내 신체 활동 능력 지표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둘째, 신규 프로그램 개발 보급 측면에서는 시니어 학대 피해 아동 지킴이, 노인 돌봄 전달 체계 개편 시범 사업,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상담사 운영 지원 등 보다 전문적인 경륜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셋째, 사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에서는 첫째, 수익 구조가 취약하나 공공성이 높은 지역 상생 활동을 공익활동 운영 체계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사회 서비스형 선도 모델을 도입하여 기업의 공익적 관심을 높이고 신노년 세대의 경륜을 결합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주요 지침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 변경 사항은 공통사항, 공익활동,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 계획 관련입니다. 21년에 공공형에 속하였던 재능 나눔 활동은 폐지되며 사회 서비스형 선도 모델 시범 사업이 22년에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재능 나눔 활동은 노인 자원봉사와 통합됨에 따라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22년 신설된 사회 서비스형 선도 모델 시범 사업 운영 관련입니다. 사회 서비스형 선도 모델 사업은 외부 자원을 활용한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한 직종 분야 기업 등의 수요처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직접 고용하는 직무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합니다. 추진 방식은 민간 경상보조 예산 지원 사업이며 만 60세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참여노인 1인당 최대 32만원 5개월을 지원하며 연간 최대 160만원을 지원합니다.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관련입니다.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 즉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 등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수행기관 노인 일자리 담당자 관련입니다. 22년 노인 일자리 담당자 급여는 월 197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성과급은 처우 개선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처우 개선비 예산은 별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수행기관 노인 일자리 담당자 배치 기준입니다. 공익활동, 시장형, 취업 알선형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며 사회 서비스형 사업만 참여노인 112명당 1명의 담당자로 배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사업단 팀장 수당 관련입니다. 팀장 수당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관리 등 안전 관련 역할이 추가됨에 따라 팀장 수당이 월 4만원 이내로 증액되었습니다. 부대경비 집행관리 관련입니다. 문화활동비는 21년 담당자 외 기관의 일반 직원,
자원봉사자 등은 편성이 불가하였으나 22년부터 참여자 인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문화활동에 동행하는 기관의 일반 직원, 자원봉사자 등은 편성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은 사업별 부대경비 범위 내에서 연중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체별 주요 역할 관련입니다. 시도협의체의 명칭 및 역할 변경에 따른 운영주체별 협의체 운영 역할이 추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협조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지역협의체의 구성 운영 주체로 연 2회 이상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하며 기본과제 및 제도 개선 협의, 긴급 현안 등을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익활동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 중 지역상생활동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상생, 협력 및 환경재생을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21년 운영된 지역상생활동 중 지역상생활동 작업장 및 지역재생환경활동사업단에 한해 운영이 가능하며 신규 사업은 운영이 불가합니다. 지역상생활동 시범사업의 운영 방식은 공익활동 사업정의에 부합하도록 참여 자격, 선발 기준, 활동비, 수익금 관리 등을 사업 운영 방식을 공익활동 기준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단, 수익금은 공익활동 기준과 달리 참여노인을 위한 부대경비로 활용 가능합니다. 공익활동 수요처 및 수요자 관련입니다. 참여자 중 수요처 관계자는 해당 수요처에서 활동 불가합니다. 단, 22년 변경사항으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승인 시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승인 시에는 관할 지자체의 공문 등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익활동 참여자 교육 관련입니다. 공익형 교육 내용 기타 항목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교육이 신설되었습니다. 운영 방법 중 참여 기간 3개월 이하의 경우 활동교육 3시간, 안전교육 4시간 이상 필수 실시하되 자녀 교육 시간은 지자체 협의 후 조정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지자체별 통합교육, 교육특화기관 및 지역 내 전문 교육기관 연계, 관련 공공기관의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공익활동 참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희롱 및 성범죄 행위 등 기타 수사기관에 의뢰된 범죄 사건 사고 시 참여를 제한하도록 반영되었습니다. 수요처 관리 및 유의사항 관련입니다. 수요처 중 장애인 관련 시설을 포함한 사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사망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활동하는 참여자에 대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의 경력 조회 필요를 안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공익활동 참여신청서 변경사항입니다. 참여신청서 중 신청 프로그램 칸의 수행기관명을 삭제하여 문서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공익활동 참여자 선발기준표 변경사항입니다. 선발기준 요소에 코로나 예방접종 배점 항목이 2차 접종 완료, 1차 접종 완료 또는 미접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익활동 활동일지 변경사항입니다. 22년 공익활동 활동일지 양식에 안전사고 발생 유무 작성란이 신설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활동 중 안전사고임을 증빙하기 위한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형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근로조건입니다. 주 15시간 월 60시간 근무이며 4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임금은 21년과 동일하며 최저임금액 상승에 따라 임금 산출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예산지원 기준에서 인건비 중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부대경비로 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근무시간 및 보수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 근무시간 및 보수 기준은 4주이며 시간당 단가는 9,900원입니다. 기준 변경에 따른 월 유급 처리 시간은 21년 78.21시간에서
22년 72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프로그램 유형 변경 관련입니다. 취약계층 공익증진 서비스 유형에 21년 선정 신규 아이템인 시니어 학대 피해 아동 지킴이, 노인 돌봄 전달 체계 개편 시범 사업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공공전문 서비스 유형에 안전관리 지원, 미디어 전문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유형 중 노인 일자리 담당자 업무 지원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근로계약 및 사회보험 관련입니다.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기간 등의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 변경이 필요하다는 유의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근로계약 및 사회보험 관련입니다. 금년도 11월 19일부터 변경된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에 따라 급여 항목 및 공제 항목이 포함된 급여 명세서를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세 의무 관련입니다.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행기관은 관할 세무서에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 금액 등이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반기 각 1회, 연 1회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자 활동 관리 관련입니다. 사업기간 중 30일 이내에서 활동 중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토,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참여자 활동 관리 중 활동 인정 범위 조정 관련입니다. 활동 중 상해나 산재 발생에 따른 요양기간은 활동 중단 기간인 30일 이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교육 관련입니다. 참여자 소양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방법으로 기타 항목의 개인정보보호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요처 관리 및 유의사항 관련입니다. 수요처 중 장애인 관련 시설을 포함한 사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사망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활동하는 참여자에 대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의 경력 조회 필요를 안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수요처가 장애인 관련 시설이 아니더라도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은 장애인 관련 시설로 분류되어 사회서비스형 참여자에 대한 조회가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형 사업계획서 중 유형에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신설됨에 따라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선발 기준표 중 신체 활동 능력의 배점 항목이 보행 능력,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5회 연속,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에 손 뻗쳐 닿기로 구체화되었으며 코로나 예방접종 유무 배점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형 사업단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시장형 사업단 근로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기준금액이 2022년 기준금액인 9,160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관리 시 유의할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참여노인 근무장소, 업무 내용, 근로기간 등의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11월 19일부터 변경된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에 따라 시장형 사업단 어르신들께 급여 항목 및 공제 항목 등이 포함된 급여 명세서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신고 및 납부 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신고 관련 지급명세서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 근무관리 관련 변경 사항입니다. 지각 및 근무 태만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질병, 부상 등으로 장기 참여가 어려운 경우를 연 30일 이상에서 연차를 제외하고 결근 14일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유로 14일 이상 결근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근거 자료를 남기고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 즉 중도 포기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는 참여노인 근로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면담 및 시정 촉구 등의 조치를 우선하여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 교육 관련입니다. 전년도 계속 참여자의 경우 직무 교육 시간을 2시간까지 단축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또한 기타 교육 과정에 개인정보 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금융교육을 신설하였고 관련 공공기관 교육을 활용해서도 교육 진행 가능합니다.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관련입니다. 시장형 사업단 기관 차량 유류비 보조 집행 시 제출 세부 사항에 대해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의 자체 규정을 참고하여 진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수익금 관리 관련입니다. 노인 일자리 담당자의 성과급은 처우 개선비로 용어가 변경되며 참여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념품 지급이 1인당 6만원 이내로 사용 가능하도록 한도가 증액됩니다. 시장형 사업단 성과관리 내용 중 고령자 친화기업 유형 변경과 관련하여 용어를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시장형 사업단과 관련한 선발기준표 변경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유형에 대한 변경 안내 중 마지막 유형인 취업알선형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형 구직자 및 구인처 관리와 관련하여 구직자 관리 시에는 구직 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수행기관 변경 시 변경 후 수행기관은 변경 전 기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하고 노인 일자리 업무 시스템으로 이관 승인 조치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구직 신청기관 변경 동의서가 삭제됩니다. 다음으로 구인처 관리 시에는 구인 내용은 참여자 급여, 근무 조건, 기업 담당자,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파견업체인 경우 노동부 승인을 거친 파견 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수령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는 중복되는 서류 삭제 등을 통해 행정 처리를 간소화한 사항입니다. 또한 일회성 근로자의 타 노인 일자리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등 현실화를 위해 기타 관리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타 노인 일자리의 경우 일시적 간헐적 일자리에 참여하는 취업 알선형 참여자가 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근무일 또는 근무 시간이 겹치지 않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타 재정지원금 수령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취업 알선형 참여자와 참여기업은 타 부처 또는 재정지원 사업에 유사한 지원금 조건에 부합할 경우 수령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형 구직신청서 양식입니다. 다음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형 구인신청서 양식입니다.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취업알선형 수행기관 및 구직자 간의 확약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비사업자용 취업확인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 유형별 변경 또는 보완 사항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각 유형별 사업계획 심사기준 안내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향후 22년도 운영안내 세부 문구 확정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설명회의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사업계획 등록 및 심사가 11월 24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업 착수 시기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사업계획 작성 및 승인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2년 사업계획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11월 22일부터 참여자 모집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사전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원에서는
각 수행기관의 홍보물 및 현수막 등을 제공하고 대표 전화를 개설하여 각 수행기관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사전 홍보는 참여자 모집이 완료되는 12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후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참여자 모집이 진행되며 12월 31일까지 참여자 자격조회 및 참여자 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자 선발이 완료된 후 내년 1월 3일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제시된 일정은 표준적인 일정으로 지자체 및 수행기관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동절기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 방지를 위해 워크북 교육 진행 등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